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주식시장은 뭔가 조금 아쉬웠죠.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41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238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도 코스피 지수 0.67%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 지수도 1%대 강세 마감을 하면서 79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, 괜찮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. 1.9% 상승을 했고, 어제는 0.18%대 소폭 조정을 받았고, 그리고 오늘 또다시 0.67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번에는 좀 21선 안착도 가능하다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. 2400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진통을 겪을 것이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나왔고요.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지 않았어요. 미국 시장이 차라리 급락을 했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까봐 방송을 해드렸을 텐데,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거기다가 2400포인트 이상에서 추격 매수 하지 말라,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방송을 쉬었습니다. 근데 시장은 역시 좀 예상되는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. 나스닥 지수가 3%대 강세, 그리고 다우존스 2.4%, S&P 500 지수 2.76%대 강세를 보였고,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.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한다는 소식, 그리고 또 유럽 은행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, 이런 기대감 등이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, 마이크론 3%, 엔비디아 5%, AMD 5%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국 상원에서는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,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반도체 관련주들,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시장은 환율을 항상 좀 보게 됐는데요. 원달러 환율이 월요일 날 또 8원 하락을 했고, 어제 사실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4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, 이런 생각이 들고, 오늘도 마찬가지 환율이 0.5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, 이제는 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이러다가는 1200원대 환율까지도 좀 되돌림 가능성도 높지 않나, 그런 생각과 함께 시장은 결국 환율이 그렇게 안정을 찾는다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500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. 이번 주에는 목표 지수는 2400포인트 정도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일요일 날은 금요일 날 종가가 2330포인트였기 때문에 2400포인트가 사실 70포인트이기 때문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어 보일 수 있었는데,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일단은 제 예상대로 좀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2410포인트까지 왔다는 점,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2400을 왔다, 2400을 디딤돌로 해서 이제는 2500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요, 여러분들 조정을 이용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.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. 대형주들마저도 실적과 상관없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게 대형주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대형주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최소한 61선 라인 2500선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요, 금융주 쪽 보시면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월요일 날도 제가 금융주 쪽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요. KB금융이 4%대 강세를 보였고요. 우리금융도 3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우리금융도 뭐 장중에는요 5%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. 한국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 장중에 5%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가도 3%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은행주 쪽, 금융주 쪽 잘 보셔야 되고요. 뭐 증권업종 워낙 낙폭과대에 따른 메리트. 근데 탑픽은 증권업종은 아니에요. 증권업종은 그냥 뭐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정도지 탑픽이 되기는 좀 어렵다. 탑픽은 은행주 쪽을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은행주들의 실적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, 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했고, 골드만삭스,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요, 우리 은행주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은행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? 배당입니다. 배당.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, 예상 배당 수익률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해요. 작게는 7%에서 많게는 한 10%까지도 배당 수익률 자체가 그 정도 나온다. 그러면요, 아무리 은행에서 예금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주를 매수해서 기다리고 배당을 받는 게 더 낫다.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. 정말 지금 자리는 뭐 금융지주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매수할 수 있는 싼 자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KB금융 같은 경우 정말 4만원대라면 여전히 매력적이죠. 21선 위를 올라타는 갭상승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.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금융주들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마트가 상당히 멋졌죠. 이마트도 제가 2주 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. 2주 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.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멋지게 이제 8%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대형 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점들이 좀 오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. 10년 동안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. 사실 마트를 갈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.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장 보고. 근데 매월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실적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. 그런 규제가 폐지된다면은요, 대형마트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,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적으로 수반이 되는 거죠. 마트를 한 달에 2번을 더 가면은 뭐 쉬긴 쉬어야 되겠지만 주말에 하는 것과 주말에 쉬는 거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. 그런 점들 감안해 봤을 때 이마트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백화점, 사실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정말 주가가 낙폭이 너무 과대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,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작년도부터의 가격대의 박스권 하단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좀 소매,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자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반도체 관련주, 원익 IPS도 오랜만에 살펴봅니다.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.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뭔가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뭐 35,000원에서 37,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요,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좀 포기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옐렌 재무장관도 와가지고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서 협력하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반도체 부족,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도체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
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